제가 동북사진은 뭐냐면 동북아시아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동북공정의 연구 결과물들을 전문적으로 실기 위해서 창간한 학술지예요. 동북공정이 끝나면서 창간 학술지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게 한 20년 가까이, 아니 8년인가 9년 동안 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동북사지에서 발표된 오조선에 대한 논문만 제가 담당을 해서 전체를 분석을 했어요. 물론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길어요. 또 어렵고. 근데 하여간 2004년에서 8년까지 총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하여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안에서 보고 핵심은 뭐냐면, 기자조선이 당군조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반도에 이미 전욱 아시죠? 황제 후손 후예라고 얘기하는 전욱 시대에 이미 한반도에 전욱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가 전욱 세력이 북상하고 기자가 한반도 북부에 내려와서 둘이 합쳐져요. 또 어떤 논문은 어떤 학자는, 근데 이거 무슨 중국의 제야학자가 아닙니까?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쓴 논문이에요. 어떤 학자는 아예 기자조선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북부가 아니에요. 기존의 정설은 기자조선이 기자가 조선에 갔다고 한 것을 요서 지역에 백이숙제 묘가 있는 그쪽으로 비정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자가 한반도 북부로 왔다가 지금 한반도 남부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국가 예산으로 프로젝트가 되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논문들은 내가 최초로 정리해서 동북공정 100세에다 실은 거예요. 100쪽이 넘게. 참 답답하죠. 그래서 한복이 중국보다 그러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는 모든 신문에 나요. 각각의 무슨 전문가들 와가지고 뭐 한복이 왜 한국 건지 막 칼럼 쓰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떠들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 이게 또 몇 일로 가요? 글씨 작가에서. 밑에 좀 잘려도 그게 낫다.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주의할 점 백과사전. 주의해라. 한반도와는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 상관없다 보셔서. 적을 필요가 뭐 있는데 저거 뭐. 근데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알려져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거 보세요. 자, 전욱 신화 시대부터 한반도에 전욱 고향 수족단이 거주하고 있어요. 여지껏 전욱의 영역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황하문명 기역이었어요. 황제의 영역. 지금 홍산문화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은 황제와 전욱 집단의 영역을 다 요하 지역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한 친구들은 그 전욱 집단은 한반도에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요, 그냥 신화 시절부터 한반도는 중국의 강역이고 중국의 역사에 편입돼요. 신화 시절부터 오조선부터 가요. 이 무서운 게 정식 논문으로 발표되고 하는 거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여봐요. 한강을 경고로 남부에는 진국이 있었고 서북부에는 기자조선이 공존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 두 개가 있다가 나중에 남쪽에 진국이 북상하면서 평양공원에서 만났다. 기존의 논리는 오죽국제와 아까 얘기한 백이숙제 묘가 있는 요서제 거기가 커자인데 커져. 거기 기자명 우리 선생님이랑 직접 답사도 왔었는데 동기도 발견되고 해서 거기가 정설이었어요. 커져. 근데 한반도 서북부라는 데에서 넘어서 한반도 남북에서 기자가 처음 세운 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진국을 먼저 세웠어요.
이게 무슨 중국의 제약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만 들으면 기라들, 역사가 아는 사람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하잖아요. 장군파, 장벽파, 동북공명 주도한 세력들이. 진짜요. 이건 뭐 상세한 건 뭐 책에도, 제 책에도 있고 하니까. 자, 시진핑은 역사 연구를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죠. 특히 중국에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어요. 그 56개 민족을 다 묶어가지고 허구의 중화민족이라는 민족으로 묶어버려요. 그게 중국 역사의 그 30년 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역사 기술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입니다. 즉 중국은 56개 민족이 하나로 통일된 국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통일된 게 뭐냐면 중화민족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미국에는 100개가 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죠? 전 세계에서 다 이민 오니까. 100개가 뭐야? 200개도 넘을지도 몰라요. 전 세계 그 민족을 다 합쳐서 미국 민족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56개 민족을 묶어서 중화민족이라는 허구적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인은 있어도 56개 민족을 통합한 중화민족은 성립될 수 없어요. 근데 중국 학자들이라 그걸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학자들이. 근데 그 개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특별히 역사 교육을 강조합니다. 지방시 사람을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중화민족의 대통합입니다. 중화민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익숙하죠? 이 단어 쓰면 안 돼요. 중화민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복과 김치가 왜 중국 거라 그런지 알아요? 중화민족권입니다. 간단해요. 56개 민족의 문화는 56개 민족이 어우러서 중화민족이 됐기 때문에 56개 민족이 건설한 역사, 그들의 전통 문화, 이건 전부 중화민족의 문화하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거라고.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김치 한복 얘기 나올 때 그거 가지고 김치는 우리가 몇 년부터 만든다. 이런 반론은 너무너무 의미가 없는 반론이에요. 제대로 반론하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이론적 베이스를 깨버려야 되는데 맨날 건바이 건으로 떠들잖아. 이건 100점 100패예요. 맨날 반복되는 근거를 깨지 않는. 여러분도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계속 그런 게 반복될 거예요. 농악도 중국 거예요. 아리랑도 중국 거. 다. 우리는 없지요.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역사 기술의 기본 베이스가 남아있는 한 그건 수없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김치 논쟁이 날 때, 한복 논쟁이 날 때 우리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뭐가 문제인지 중화민족 개념이라는 게 포고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걸 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나는 수없이 하는데 나한테는 안 쓰라 그러잖아. 치는 문제. 오늘 영상 찍어서 다 쳐날라요. 답답하죠. 자, 이게 아까 기자 고조선에 대한 9편의 논문을 정리한 게 동북공정 백서예요. 석일수 선생 주도해가지고 6명이서 900쪽이 넘 거의 1000쪽 가까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자가 6명인데 보시는 것처럼 석일수는 한계철 박사 저도 한 150쪽 정도 돼요. 아까 그 말씀드린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 이거를 저자들이 모여서 야, 이 거의 900쪽이 넘는 책을 올 칼라인데 이걸 팔라 그러면 뭐 1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어느 놈이 읽어. 그래서 100원에 팔 100원. 이 부분 100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100원에 살 수 있어요. 아니 다 오픈해버렸어. 내 홈페이지 가면 여러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 이 책을. 석일수 선생 홈페이지 가도 무료로 다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 다 포기한다. 아니 저작권은 있지. 근데 하여간
돈 버는 거 포기야. 이거 무조건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100원입니다. 정가가. 그러니까 책을 인쇄된 책을 막 1000부 1000부 찍어서 나눠주면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드니까 인쇄된 책은 500붕대만 찍어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돌리고 저자들끼리 100개 나눠갖고 그 다음에 다 이북이에요. 읽어 보십시오. 자, 요한무명은 우리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생략합니다. 그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요한무명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합니다. 요새 요한무명 뭐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한무명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고 책 쓰고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사진 자료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제 책 뺏겨가요. 어떤 놈들은 인용도 안 합니다. 이거는 뭐 많이 했던 얘기니까 생략합니다.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잘려가지고 정말 거지 같은데 여기가 심양이고 요쯤이 여기가 북경입니다. 대충 알겠죠? 여기 발에만 있는데 여기가 요령성이에요. 조금 밝은 게. 여기가 내몽고고 여기는 이제 길림성. 여기 지금 점 하나가 뭐냐면 청동기 유적을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점 하나가 청동기 유적이에요. 바글바글 모여있죠. 이런 데하고 잽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요한문명의 중심지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이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가 중심이고 여기가 요한문명의 중심이고 홍산문화의 중심이고 하가점 상하층 문화의 중심지. 달리 말하면 저는 여기가 바로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비파형 동법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여기.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이 지도 여기 잘 보세요. 확대한 거예요. 이건 뭐 너무너무 바글바글 해가지고. 자, 우리 시사하고 넘어가기 전에 네이처지에 작년 11월에 중요한 논문이 실려요. 정규 선생님 얘기할 때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교수인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 왔어. 야, 우 교수, 이 요한문명 연구한 게 이제 빚을 몰게 될 것 같다. 야, 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냐. 네이처지에 이런 논문이 발표됐다면서 링크를 딱 해줬어. 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벅차가지고 그거를 A4 용지로 한 신문에 기고하려면 길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압축하게 한 게 한 5장 정도인가 돼. 그래서 내가 마침 친구가 국장으로 뉴시스에다가 야, 이거 좀 실 수 있냐? 야, 이거 너무 긴데 일단은 패스해볼게. 편집국장은. 그게 전문이 다 실려있어요. 뉴스 검색해봐. 제 이름으로. 신문에서 막 A4용지 4장 5장이면요 무지무지 길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걸 다 실었어. 자, 뭐냐면 핵심은 이거야. 이게 뭐냐면 그게 네이처 논문에 나오는 지도예요. 요 빨간색 3번 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를 포함하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때는 알타이어 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게 알타이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가 어딘지를 밝힌 논문이 네이처에 실린 거예요. 10개국의 학자가 40여 명이 언어학, 고고학, 유전자 분석학, DNA 분석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3가지 방향의 10개국의 40명의 학자가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주관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그 마크 프랑스 연구소에서 주도를 하고 40명의 학자가 10개국에서 모여서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요 3번 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들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전파된 거예요. 청동 파란색으로 된 초록색으로 된 거는
청동기 시대에 전파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터키까지 가는 거죠. 이 논문은 한반도의, 그러니까 한국인의 언어의 기원지가 여기란 얘기예요. 한국어만이 아니라 일본어도 기원도 여기고, 몽골어 기원도 여기고. 요 지역이 정확히 요하문명 지역과 거의 100% 일치. 그리고 네이처 논문에는 이미 요하문명이란 단어는 안 썼지만 홍산문화, 흥유화문화, 하가점 하층문화 그걸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한국어의 기원지면 한국어만 여기서 기원합니까? 한국어가 여기서 기원했다면 한국의 문화, 역사, 사상, 인종 뭐 할 거 없이 전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말만 여기서 기원하고 말이 안 되지. 말만 둥둥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걸 보고, 그 친구는 내 책을 다 읽은 놈이니까 오대사에도 관심이 많고 이걸 나한테 링크를 해가지고 바로 소개한 거예요. 2주일 만에 내가 한국신문에 소개.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한국신석기학회, 뭐 고고학회 홈페이지에 다 실려 있어요. 자, 학술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이 뭐냐면 9,000년 전, 그러니까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가 어디냐?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이처 내용 그대로예요. 9,000년 전 소요화 유역의 기장농업지역. 여기가 기원지다. 다시 얘기하면 9,000년 전 소요화 유역의 기장농업지역이면 그게 같은 말. 똑같은 말. 요한무명이 소화서부터 시작해요. 소화서가 바로 정확히 9,000년 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그냥 쓴 게 아니라 9,000년 전 소화 이런 말들을 이미 그 풍류화에서는 세계 최초의 재배 기장과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논문에 다 소개돼 있어요. 최신 논문이. 그래서 9,000년 전에 소야에서 기원해서 5,000년 전에는 가장 먼저 분화된 게 원시 한국어, 일본어 쪽이에요. 신석기에 확산되면서도 제일 먼저 분파돼서 확산되는 게 5,000년 전에 한반도 북부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이처 논문에 의하면 황하문명 지역은 한장어, 한어와 장어, 티베터의 기원지야.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달라. 요한문명 지역은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로 명명이 돼 있고, 네이처 논문에 그러니까 황하문명 지역은 한어, 장어의 기원지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어, 퉁고스, 그러니까 아까 뭐 지도를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이 3번 지역이 기원지인데 제일 먼저 분화된 게 5번 쪽으로 가. 그 다음에 이거는 청동기 시대고 내려가면서 일본까지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논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10개국의 40명의 학자가 보고 유전자 분석까지 다 한 그 결론이 네이처가 장난이 아니죠. 네이처에 실으려면 관련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 돼요. 세계 최고의 학술지예요. 누가 뭐래도. 자, 이건 뭐 생략하고 이게 지금 쌀과 기장이 전파되는 연대를 얘기하고 이게 네이처지에 다 실려요. 이게 연대 나오죠? 한반도에 가장 먼저 내려오죠. 한반도로 6,500년 전에 지금부터. 이런 데는 더 늦어요. 시기적으로 여기가 가장 빨라. 네이처 논문에서 이런 지역의 고고학적 유물과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통영 앞바다에 있는 상로대도나 이런 신석기 유적이 있어요. 거기에 인고를 DNA 분석을 했어요. 네이처 논문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 통영 앞바다에 있는 우리나라 신석기인들과 홍산문화의 유전자가 일치한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네이처 논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잘리는데 내가 요 항명 요거하고 네이처 논문은 비교한 거야. 똑같죠. 요 중간 여기가 요 항명의 핵심인데 요게 3번째예요. 자, 그래서 이 9,000년 전 기장농업지역이라는 게 바로 요 항명을 얘기하는데 흑룡화 문화에서 이미 세계 최초의 기장과 조가 발견됐어요. 자, 이게 세계 최초의 기장과 조에 1,600알이나 그래요. 빗살무늬 토기 안에. 여러분들, 요하문명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흑룡화부터 나오는데 중원 상하 문명에는 빗살무늬가 없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아예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기장과 조가 1,600알이 발견됐는데 거의 90% 이상은 기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네이처 논문에도 9,000년 전 서요화 지역의 기장농업 지역 이렇게 기장이 주식이었어요. 근데 기장이 주식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농경 문화는 크게 한 4분 되어 있어요. 황하의 북부 이 지역은 전부 신석지부터 기장과 조를 먹었어요. 기장이 주식이요. 장강 이남 동남아 여기는 신석지부터 쌀을 먹은 사람. 쌀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여기는 보리와 밀이. 그래서 빵이 주식이 되고 맥주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미, 북미 이쪽 지역은 여러분들 아는 옥수수. 크게 대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장과 조가 또 사진이 또 잘리는데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난 작은 게 더 나올 것 같은데 큰 거 보고 싶은 사람은 저걸 보세요. 이게 2012년에 이 최초의 재배 기장과 조가 세계 농업유산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됐어요. 국경 인민대회당에서 인정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적인 공인을 얻으려면요, 그 탄화된 그 기장을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네 나라에 보내서 탄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치해야 국제적으로 공인을 얻어요. 내가 강의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중국에서 하도 빠르니까 시기가 빠른데 뭐 발전된 게 나오니까 중국에서 발표하는 연대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멍청한 질문이지. 이 교수들도 그런 질문. 어떻게 중국에 여러분들 FAO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할 때는 세계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다 심사하고 해요. 그 연대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예술 중국에서만 탄소 측정 100번 했다. 그거 안 믿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나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고학 선진국에 시료를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사람들. 자기는 본 적이 없어. 이게 학술대회도 하고. 자, 이제부터 비판 동법으로 들어와. 이 앞에 걸 내가 왜 했는지 이제 들어보면 아시죠. 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는 제가 역사 교과서 지금 한국사라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배우는 책을 쭉 뒤져가지고 대부분의 책에 이렇게 있어요. 비파형 동법, 고인돌, 미송이술, 팽이형통이 이런 게 나오는 데는 고조선의 문화권이다. 또 같은 다른 책에도 비파형 동법, 탁자식 미용 이런 거 나온 거는 고조선은 밀접한 광면이 또 여기는 고조선의 영역이다. 자, 단순히 얘기하면 비파형 동법, 무슨 미송이식 등 이런 비파형 동법이 나오는 지역은 고조선의 영역이다. 고조선의 세력권이다. 고조선의 문화권이다. 전부 이렇게 소개해. 학생들 다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도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이거 봤죠? 요 지역에 바글바글하고 여기에 청동기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비파형 동법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여기에요. 우리는 이런 지도에 익숙해요. 그죠? 비파형 동법 지도 이런 익숙하죠. 근데 이거는 나는 문제가 있는 지도라고 보는 게 이거는 비파형 동법이 발견된 위치만 표시하고 있지
거기서 몇 개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 아 대충 한반도도 비등비등한 게 이렇게 퍼져 있거나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 말.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는 내가 이걸 보여주면 여기에 분포되는 거 익숙하잖아 우리한테. 여러분들도 알고. 여기가 호른페얼인데 호른페얼 만주리 옆인데 여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뭐 저는 여기 3번이나 갔어요. 혼자서 배낭 메고. 여기 입이나 매광 이게 80년대 1982년에 여기서 비평동굴을 발견. 우리나라 지도 어디에도 이거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평동굴이 발견되는 영역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 김정배 선생 논문인데 2000년에 쓴 건데 산동반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이 양반이 이 논문 쓸 때만 해도 여기에 이미 공식적으로 5개가 발견된 게 있었어요. 근데 안 그린 거예요. 자,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발견된 게 비평동굴이 331개. 2000년 기준 331개 중에 내몽고 동부와 요령성, 요서지역, 여기가 요하문명 지역인데 여기 요동, 요서, 내몽고를 합치면은 보세요. 300개 중에 200개가 넘죠? 요거 다 합치면 200개도 넘는 게 요동, 요서, 만주 지역에서 발견돼요. 좀 이따 보여지만 이 요서 지역에서 100개도 넘는 게 여기 정보에는 없어요. 좀 이따 보여요. 한반도는 남북한 다 합쳐서 23%밖에 75개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의 강력 이렇게 거렇게 놓고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그 비평동굴의 대부분은 고조선의 중심이라고 지금 교과서에 지금 평양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요동 요서에서 다 발견된다고. 70% 80%가. 근데 거기에서 요한문명이 발견됐는데 연구를 안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조양박물관에 2층에 가면 청동기실이에요. 2층. 하가점 상층 문화, 하층 문화 쭉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박스 하나에 하가점 상층 문화 박스 하나에 비파형 논검이 21개가 전시되어 있어요. 박스 하나 안에. 이거 씌워보세요. 이거 따로따로 내가 찍었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씌워보세요. 한가하다. 거푸집도 있어. 거푸집이 있는 거 하고 거푸집 하나 하고 비파형 논검 10개는 보고학적 무게가 달라요. 거푸집이 있다는 거는 생산지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거푸집 하나 있으면 수십 개를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면 그건 무슨 누구한테 뺏은 건지 길 가다 주준 건지 훔쳐온 건지 교역으로 뭐 얻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푸집이 나오는 건 생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양이에요. 아까 그 청동기 유적 밀집되어 있다는 그 중에 한 곳이 21개가 한 박스 안에 있다는 말. 난 이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책에도 여러 번 소고 특강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지만 2년, 3년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요것만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떠드는 걸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그 얘기는 이따가 술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없어졌어. 요 박스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놀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거기 학예연구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저는 중국어를 하니까. 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 본문에는 여기 글자가 써있죠. 설명문이. 설명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설명문 해놨는 거. 설명 보세요. 중국어 최선원 같은 거 다 읽을 수 있고 모르는 사이에서 번역을 해요. 막 조양시에서 발견된 청동 단검묘는 이게 뭐예요? 청동 단검묘는 이미 100개가 여러분들 지금 안 놀래잖아.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무덤이 100개가 넘었다 이게야. 지금 안 놀래요? 박스에 21개가 놀라운 상황에. 그렇죠. 그러니까 21개나 하니까 무덤이 100개가 넘었어. 150개인지 그건 몰라. 100개가 넘는 무덤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왔대. 근데 최소한 하나만 나와도 100개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하나만 나올 법은 없잖아. 그지? 어떤 데는 2개, 3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 학예사를 불러서 야, 이 문장이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100개가 넘는 게 지하 수장고에 있느냐? 100개가 뭐예요? 수백 개 되는데. 야, 그거 좀 구경하세요. 그래서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에서 발견된 게 2000년에 331개라고 했죠. 그 331개라고 계산할 때 이 조양 지역에는 20개 뭐 이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의 절대 다수가 조양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절대 다수. 근데 그걸 오픈 안 해. 근데 쟤네들은 원체 많으니까 수장고에 원체 많으니까 21개를 전시하고도 쟤네들은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너무 놀라 우리나라 같은 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반도 남북한 합쳐서 75개라고 그랬잖아요. 75개면 뭐 간단히 얘기해서 남북한 반씩 자르자. 그럼 한 35개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5개 되면 우리나라 박물관에 하나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 진품이 있는 데는 다 모조품이고 진품이 있는 데는 혼자만 돌죠. 유니박스 안에. 얘는 21개가 진품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알아야 놀래죠. 그죠? 알아야 놀래는 거예요. 놀라야 되는 거죠? 아니. 놀래야죠. 그리고 이런 식의 비파형 동검과 손잡이가 일체형이 되어 있는 이런 동검이 요하문명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비파형이 아니고 그냥 이건 초원식 청동기라고 해요. 오르도스 청동기. 그러니까 얘네들은 손잡이가 일체형.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은 다시 가보면 비파형 동검은 손잡이가 따로 있죠? 예. 조립식이라고 그래요. 조립식.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이 그림, 요런 그림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조립을 해야 돼요. 이게 비파형 동검의 특징이야. 그래서 저는 요새 특강할 때 그런 얘기예요. 비파형 동검의 가장 큰 특징은 비파형이라는 형태가 아니다. 조립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원과 초원 청동기와 확연하게 구별돼요. 근데 북방 쪽에서, 즉 몽골 쪽에서 이 초원 문화, 초원 청동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하문명 지역에서 만납니다. 요하문명이 비파형 동검 만나면서 이런 변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원 청동기처럼 손잡이가 있는데 칼날은 비파형 동검. 이런 게 조양, 적봉, 오항기, 고지역에서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 없어. 그러니까 두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78개는. 야, 비파형 동검을 우리는 오늘은 이거를 깨야 돼요. 단군 왕검을 거릴 때 사람들이 자 보세요. 순서대로 우리가 단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만 봤잖아. 그잖아? 이런 것만 맨날 봤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풀떼기 걸친 이거는 왜 이런 화법이 나왔냐면 삼제도회나 이런 도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신화 시절의 인물을 그리려면 신화 시절에 옷이 없잖아. 옷이 없는데 뭐 그 음부 다 내놓고 그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예의상 자기네 조상인데 복희를 그리다거나 이럴 때는 복희 시절에 뭐 옷이 있었나?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풀떼기를 거쳐서 가린 거야. 나무떼기를. 근데 우리는 단군에 옷을 입혀놓고 이걸 왜 풀떼기를 걸치냐? 골 때리는 놈들이에요. 이게 아직도 국가 공인 영역이에요. 지금 이거를 쓰지만은 해제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책에서 논문에서 이제 이걸 해제시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아까
조양박물관에 그 21개가 전시된 박스 옆에 이런 청동상이 서 있어요. 실물 사이에 비파용 도검을 딱 들고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비파용 동검 하나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조양에서 발견된, 다시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투구가 있죠. 비파용 동검이 발견되는 무덤에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아니 너무 시간 가는데, 투구 공반에서 발견, 갑옷 앞에 갑옷, 장화, 청동, 방울로 장식된, 이게 공반에서 출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근데 우리는 맨날 비파용 동검 하나만 달랑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시를 잘한 거야. 여러분들 어디 가봐야 한국박물관에 비파용 동검, 비파용 동검만 달랑 있지, 설명문 있고, 이게 공반 출토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이 이게 단군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 단군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장군의 모습을 떠서 이걸 동상을 만든다?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단군상은요, 전부 다 늙은 할아버지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뒤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겠느냐, 이게. 이건 비파용 동검을 단 단군 왕검 아니고 후대의 단군들이 됐어요.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했느냐, 이게. 한 번도요. 그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북한의 단군 영전들은 단군이잖아요, 이거는. 단군 왕검. 다 비파용 동검을 차고 있어요. 자, 단군릉 안에서 비파용 동검 차고 있죠? 요영산 단군사에도 비파용 동검을 차고 있고, 아예 신이 자체가 비파용 동검을 만들어요. 신이가. 자, 단군릉이라고 어마어마하게 9층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사면에, 네 모퉁이에다가 이따만한 비파용. 여기는 단군 왕검의 묘예요. 북한이 주장하는.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북한 자료입니다, 이거 전부. 비파용 동검 차고 있죠. 공국 선포하는.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은 그 시절에는 비파용 동검이 없었어. 그거 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단군 그런 거 다 비파용 동검과 연결하는데, 그건 후대의 단군 얘기고, 비파용 동검은 하가점 하층부터 나와요. 기원전 1000년, 1100년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비파용 동검을 단군에다 거는 놈은, 그림 그린 사람들은 단군 조선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뭔 이해가 돼? 단군 왕, 고조선, 지금 전부 고조선 건국 얘기 아니에요. 단군 영정은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다 비파용 동검을 채워놓은 건, 이건 역사 왜곡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너무 익숙해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반론을 안 해. 이럴 때는 없었다고, 비파용 동검. 오케이? 자, 이거 학생들이 많아요, 만화에도 보면 김수영랑 할아버지가 비파용 동검 갖고 이러고. 이거는 두 가지 역사 왜곡이에요. 하나는 여러분들 생각해요. 전 세계에 건국 신화가 많지만, 여러분들 단군 신화는 창세 신화가 아닙니다. 건국 신화예요. 건국 신화에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이 수영난 할아버지가 건국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단군이 건국할 때 우리가 단군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혈연적으로 할아버지라는 얘기지, 모습이 할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모습을 할아버지로 가르쳐. 그럼 꿀잼이잖아요. 그리고 비파용 동검은, 이건 두 가지 역사가 왜곡돼. 자, 그 다음에 풀떼기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건 뭐 했으니까. 자, 그래서 남북한에 지금 어르렁거리잖아요. 미사일 쏘고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남북한의 경색된 국면을 푸는데 단군 영정을 새로 그리자, 우리 합의해서. 북한에는 단군 영정이 없었어요. 거기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단군 영정이
청도교 쪽에서 들어간 거를 청우당이라고 왜 북한이 거기에서만 지들이 모셨지 국가공인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당군능 만들면서 국가공인의 영정을 만든 거예요. 비판을 너무 차고.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됐으니까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논문에서. 야, 남북한이 이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남북한이 통일 어차피 시점은 똑같잖아. 네? 김정은이 뭐 두 국가 아무리 떠들어도 시점은 똑같잖아. 그러면 영정을 새로 부리자. 풀떼기도 없애고 여기 북한의 당군상은 젊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보셨죠? 비판 그런 거 없애고 그리고 그거를 어느 화가가 뭐 꿈속에서 본 거 그리지 말고 하가점 하층 즉 고조선을 건국했던 기원전 2333년 부근에 기원전 2000년대에 발견된 인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요. 인골만 있으면 복원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여러분들 누구 같아요?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 여러분들 상식과 완전히 다르죠? 이게 예수에 가까운 실제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영국학자들이 예수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던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인고를 발굴해가지고 여러 개의 인고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유전자 분석하면요 머리가 곱슬인지 눈 색깔이 까만 건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인골도 있으니까 이제 얼굴 형태도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무지무지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노란 머리 있는 그거 다 뻥이에요. 코 어떡한 다 뻥입니다. 그 예수 실제 모습 아니에요.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여러분들 이란 이라크 그쪽 말고 이란 이라크가 아니라 시리아 레바논 뭐 팔레스타인 걔네들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리얼리티예요. 그래서 나는 당군 영정을 남북한이 새로 만들자. 역사 반영을 해서. 그래서 기원전 2300년 전후한 인고를 이미 발굴된 거리 많으니까 요동 요서 지역에도 있고 한반도 남북 거 빼고 뭐 학자에 따라 한반도 북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고조선이 요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같이 요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동 요서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기원전 2300년 전후의 인고를 DNA 분석도 하고 인고를 통해서 이렇게 복원하자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당군 영정을 새로 부리잖아요. 그걸 정식으로 북한의 제안 논문을 통해서 해놨어요. 아직 반응은 없지만 김정은이 바쁜가 봐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건 뭐 조사해줘. 이거는 너무 지금 시간상 뒤에 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깨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요하문명 지역은 그러니까 한국인의 언어의 기원지다. 그건 내가 한 얘기가 네이처가 세계적인 공신력을 네이처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하문명은 이제 뭐 나 같은 사람만 연구하는 거 한국인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거기서 기원하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 종교, 문화 뭐 할 것이 다 거기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당군은 할아버지 모습이 아니다. 비파형 동검은 당군 왕검은 들 수 없다. 오케이? 최소한 그런 것들을 머리에 담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하신 사실에 대해서 놀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놀랐어요. 우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요한문명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왔는데 청동기 시대에서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건지 비파형 동검이 갖는 그 시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저도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그 보고학자니까 궁금할 거 왜 하필이면 비파형으로 만들었을까?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비파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동물 가지고 서로 사람한테는 안 했겠지. 실험을 해보면은 그 일직선으로 된 것보다 더 잘 들어가요. 이게 있는 게.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를 알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아직 뭐 근거는 없어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 직선으로 된 거보다 훨씬, 그리고 가운데 돌기가 있죠. 그래서 그게 빠지기도 있어요. 공극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칼 맞아봤어요? 칼 이렇게 꽂히면 안 빠져요. 근육을 경직되면서 안 빠져요. 근데 그 가운데 돌기가 있잖아요. 비파형 공극은. 돌기가 있어가지고 틈 사이로 공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고 잘 빠지고 그런 얘기는 하는데 뭐 다른 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 해부학이 이미 어느 정도 성립했다는 얘기. 만약에 그 학설을 얘기하면 해부학까지는 아니어도 하여간 동물을 뭐 경험치가 쌓여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아니, 조폭들한테 이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 조폭 칼질을 다 비파형으로 만들까요? 서방파 무기가 전부 다 비파형. 자, 질문. 예. 질문보다 제가 네? 10살 이전에요. 이 비파 그걸 봤어요. 우리 큰 집에 뒤안에서 그거 이제 봤어요? 예 팠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저 우리 오빠가 그거 이제 좋다고 들고 막 다니니까 좀 모르는 우리 참 큰 어머니가 그걸 억지로 뺏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저기 김천입니다. 하나 더 하세요. 거기 77개에서. 옛날에 어모국이라고 작은 그 나라였대요. 그 어모면인데 거기 그 제가 그 생생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쫓아 따라가면서 그걸 뺏어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뚫어가지고 목칼을 만들어. 이 끝이 찔지만 자, 다른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예. 동검의 소주자가 가지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네네. 있으니까 상징적인 과연 의미. 동검 좀 아까 소주자가 가지는 질문을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걸 소유한다는 것이 네. 사회적으로나 어떤 그 시대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동검 연구 청동기 학자들의 대부분은 비파형 동검은 실제로 무기로 사용됐다기보다는 위세용, 그걸 고고하게 위세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위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품. 우리 왜 장군들이 왜 장군도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뭐 쓰지도 않잖아요. 요새 총 쏘는데 모든 놈이 이걸 이러고 가다가 맞아주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분이나 위세를 나타내는 위세품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실제로는 그 비파 잎사귀하고 화염 공급하고는 사실은 안 닮았거든요. 뭐 하고요? 비파 잎사귀하고. 비파 잎사귀. 그 비파는요. 네. 나무 비파가 아니고 기타처럼 치는 비파 제가 있죠. 얘기하는 그거. 그 관점인데, 그러니까 보통의 검들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악기 모양으로 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후세 사람들이 비파가 닮았다. 그래서 비파형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그 사람들이 비파를 모방해서 만든 거는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비파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비파는 나무가 아니네. 악기래. 네. 비파 나무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걸 말하는 게 악기 비파예요. 네. 자, 한 분만 악기 더 비파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봐요. 똑같이 생겼어요. 잠깐만. 이쪽에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